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이하루입니다. 오늘은 타동사, 자동사의 동작과 상태에 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일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요,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기도 그렇고, 타동사에다가 태이루를 붙이면 동작, 타동사에다가 태아로 붙여주면 상태, 자동사에다가 태이루를 붙여줘도 상태. 그러니까 일본어 문법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다라면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요, 태이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이루의 의미가 동작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뭐하고 있다라는 동작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태이루 하면은 무조건 동작이다, 뭐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먹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의 동작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어서 태이루는 동작뿐만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져 있다, 도어가 아이테이마스, 센서가 붙어 있다, 센서가 제이테이마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관을 나타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핍니다. 이게 저의 습관이죠. 그래서 태이루라는 문맥을 딱 접하게 되면은, 이게 동작만 나타내는 게 아니다, 상태도 나타내고 습관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요, 회화에서 아주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내 동작만 알고 있었는데 상태, 습관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작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타동사 플러스 태이루가 동작이다. 타동사가 뭐지? 그래서 한번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동작을 나타낼 때는 타동사 플러스 태이루의 형태로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면 운동을 시테이마스,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상태 표현을 보면 자동사에다가 태이루를 붙여주면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자동사는 또 뭐야? 동사는 알겠는데 타동사랑 자동사를 어떻게 구분하지? 계속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사에다가 태이루를 붙이면은 상태가 되는데, 문이 열려져 있다, 문이 열려져 있는 건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도어가 아이테이마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라는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으로서 매일 커피를 마신다, 매일 담배를 핀다, 매일 음악을 듣는다, 이런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을 할 때도 테이마스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매일 커피를 마십니다. 마이니치 코히요 논데이마스. 자, 그러면 일단은 태이루가 결합을 하면 동작, 상태, 습관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동작을 나타낼 땐 타동사랑 결합하고 상태를 나타낼 때는 자동사랑 결합하는구나. 자동사랑 타동사를 어떻게 구분하지?
거기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아루도 뭐뭇이 되어져 있다라는 상태 표현으로서 타동사 플러스 태아루도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되어져 있다. 아니면 테이블 위에 책이 놓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에다가 태아루를 붙여도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자동사는 항상 조사를 쓰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을 보면은 대상이 초점이고 그 문맥에는 어떤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항상 조사를 오를 쓰고 문맥의 초점이 행위자이고 그 다음에 그 문맥의 행위자의 의지와 감정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설명 자체도 이게 쉽게 와닿지도 않고 어렵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에루라는 타다라는 자동사가 있습니다. 집이 타다 하면 이해가 모에루, 이해가 모에떼이루 해서 집이 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타고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해가 모에떼이루라는 말은 이 문맥의 초점은 집입니다. 집. 그리고 이해가 모에떼이루 이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의지와 감정을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타동사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야스, 태우다라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오 모야스. 그래서 이에오 모야시테이마스. 모야스는 항상 조사를 오를 쓰고 누가そうですね. 헨나 히토가 이상한 사람이 집을 태우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헨나 히토가 이에오 모야시테이마스. 그러니까 이 문맥의 중심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어떠한 정신적인 불안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타동사를 사용했을 때는 행위자의 의지와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학생분들한테 설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려도요, 이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분하기가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저도 하죠. 어떻게 하면 쉽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잘 구분을 해서 동작과 상태 표현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할까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억지로 막 구분하려고 하지 말아라. 구분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구분됐다 치더라도 회화에 써먹으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 조사와 함께 문장으로 외우는 것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작과 상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고장나져 있다라는 코아레루라는 동사는 조사를 가를 쓰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가 코아레루. 그리고 조사랑 같이 이렇게 가랑 붙는구나. 그리고 통문장으로 게이타이 댕화가 코아레떼 이마스. 핸드폰이 망가져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자동사 플러스 테이루로 해서. 그리고 코아스 망가뜨리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이 코아스는 조사를 오를 쓰고 그래서 통문장으로 게이타이 댕화오 코아시테이마스. 핸드폰을 망가뜨리고 있다. 누가? 고도모가 장난으로 핸드폰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자동사, 타동사를 이렇게 이게 자동사고 이게 타동사다 라고 구분하려고 하지를 말고 동사를 조사와 함께 외우면서
통문장으로 외우고, 그리고 이 문맥이 상태냐, 이 문맥이 동작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사와 타동사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동사를 외울 때 조사랑 함께 외우고, 문장으로 외워서 가 코아래로, 오 코아스, 조사랑 함께, 그 다음에 통문장으로 외워주면서 동작과 상태의 표현을 익히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태이루의 이루라는 문맥을 딱 접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나니나니 태이루라고 일본 사람이 말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동작, 상태, 습관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동작만 나타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동작이라는 표현, 예문을 보면 스즈키상이 일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즈키상과 니혼고で 話しています.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쭈쿠て 窓を 開けています. 전부 다 이 동작이죠. 그 다음에電話, 우리가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電話をしている人は誰ですか? 전부 다 타동사 플러스 태이루의 형태로서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태도 있겠죠? 그래서 상태 표현은 자동사랑 결합을 하죠. 그래서 조사랑 같이 외워주라라고 했습니다. 방에 전기가 켜져 있다. 전기가 켜져 있을 땐 가 지이테이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헤아노 덴기가 지이테이마스. 접시가 깨져 있습니다. 사라가 와레테이마스. 와레루가 깨지다라는 자동사입니다. 항상 조사 가를 쓰죠. 지갑이 떨어져 있다. 떨어지다는 자동사 오찌루는 조사를 가를 쓴다. 그래서 사유가 오찌테 이마스. 그리고 습관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커피 마신다, 매일 담배를 피운다, 테레비를 본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태 이마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커피 마신다는 마이니치 코이오 논데이마스. 매일 테레비를 본다. 마이니치 테레비오 미테이마스. 매일 담배를 피운다. 마이니치 타바코 스테이마스. 이렇듯이 테이루라는 어떤 문맥을 접하거나 일본 사람이 테이마스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동작만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구나. 습관을 나타낼 수도 있구나. 이 상태 표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방이 놓여져 있다, 이름이 써져 있다, 센서가 붙어 있다, 문이 닫혀져 있다, 소리가 난다. 이런 모든 어떤 좀 회화를 할 때 상태 표현이 정말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자동사 플러스 테이마스의 형태로서 상태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다 하면 덴키가 지이테이마스. 접시가 깨져 있다, 사라가 와레테이마스. 지갑이 떨어져 있다, 사유가 오치테이마스. 그리고 이 상태 표현을요, 자동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동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동사가 태아루랑 결합해서 멋멋해져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요, 조사를 가를 씁니다. 그때는 상태 표현을 할 때는 조사 가에다가 타동사 플러스 태아루의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때는 조사가 가가 된다라는 걸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써져 있다 하면 나마에가 카이테 아리마스. 카쿠 타동사에다가 아루 써서 상태를 나타내는데 조사를 뭘 썼다? 가를 썼다 이거죠. 그리고 방이 청소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해야노 소지가 시대 아리마스. 그러니까 하다, 뭐뭇을 하다 타동사에다가 아루를 붙여서 상태를 나타내니까 조사를 뭘 쓴다? 가를 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책상 위에 사전이 놓여 있다. 노타가 옥구 동사를 쓰는데, 그래서 상태를 나타낼 때는 타동사에다가 태아루니까 오이때아루. 타동사가 상태를 나타낼 때는 조사를 뭘 쓴다? 그때는 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쭈꾸에노 우에니 지쇼가 오이때 아리마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우리가 여기 그림에 여자가 문을 열다라는 표현이 사진이 있고,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여는 것은 동작이니까 타동사를 써야 되겠죠. 아예 그러면 문을 열다라고 이렇게 해주면은そうですね. 도아오 아케테이마스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럼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이 상태를 나타낼 때는 자동사 아꾸를 써서 도아가 아이테이마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뿐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해주면 마도 아케테이마스. 그러면 창문이 열려져 있으니까요. 타동사에다가 테아루를 써도 되니까 마도가 아케테 아리마스. 근데 우리가 회화에서요. 자동사에다 테이루로서 상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도가 아이테 이마스라는 형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구분, 상태냐, 동작이냐라는 것들은 제가 조사와 함께 통문장으로 외우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사, 타동사, 하지마루, 자동사, 하지메루, 타동사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져 있고 예문을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면 아까 기초 자동사, 타동사의 동작 상태 표현에서 자동사, 타동사의 다양한 예문을 한번 쭉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名前が書いてあります。部屋の掃除がしてあります。机の上に辞書が置いてあります。窓を開けています。窓が開けてあります。窓が開いています。ドアを閉めています。ドアが閉めてあります。ドアが閉まっています。名前が書いてあります。部屋の掃除がしてあります。机の上に辞書が置いてあります。窓を開けています。窓が開けてあります。窓が開いています。ドアを閉めています。ドアが閉めてあります。ドアが閉まっています。鈴木さんが日本語で話しています。暑くて窓を開けています。電話をしている人は誰ですか？部屋の電気がついています。皿が割れています。財布が落ちています。毎日コーヒーを飲んでいます。毎日テレビを見ています。毎日タバコを吸っています。鈴木さんが日本語で話しています。暑くて窓を開けています。電話をしている人は誰ですか？部屋の電気がついています。皿が割れています。財布が落ちています。毎日コーヒーを飲んでいます。毎日テレビを見ています。毎日タバコを吸っています。始まる。始める。会議はいつ始まりますか？そろそろ会議を始めましょうか。決まる。決める。投資の件は今度の打ち合わせで決まります。投資の件は早く決めた方がいいです。集まる。集める。みんな集まりましたか？旅行の資料を集めています。変わる。変える。契約の条件が変わりました。約束の時間を変えてくださいませんか？止まる。止める。道に車が止まっています。警察は車を止めてインス取り締まりをしています。閉まる。閉める。
店はもう閉まっています。寒いから窓を閉めてください。終わる。終える。授業はいつ終わりますか？旅行を終えて家へ帰りました。伝わる。伝える。昔から伝わってきた話です。10分ぐらい遅くなると伝えてください。かかる。かける。壁に家族の写真がかかっています。写真をかけている人は誰ですか？起こる。起こす。交通事故が起こりました。交通事故を起こした責任は誰が取りますか？出る。出す。自販機から飲み物が出ました。自販機から飲み物を出しています。見つかる。見つける。財布はどこにあるか見つかりません。財布を部屋の隅でを見つけました。下がる。下げる。値段は少し下がると思います。値段を下げたら売れないと思います。曲がる。曲げる。曲がった道だから危ないです。もっと深く腰を曲げてください。消える。消す。電気が消えて暗いです。電気を消して出かけました。写る。写す。写真はよく写っています。記念写真を写しました。撮る。撮れる。ボタンを取ってください。ボタンが取れています。戻る。戻す。社長はいつ会社に戻りますか？その件は白紙に戻しましょう。流れる。流す。電流が流れている状態です。今までの悪いことは水に流しておきましょう。落ちる。落とす。リンゴが落ちています。棒でリンゴを落としました。治る。治す。薬を飲むとすぐ治りますか？悪い姿勢を直しました。動く。動かす。このボタンを押すと自動的に動きます。相手の心を動かす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増える。増やす。人口が2倍増えました。勤務時間を増やしました。残る。残す。在庫はどのぐらい残りましたか？歴史に僕の名前を残したいです。冷える。冷やす。お茶が冷えてしまいました。ちょっと冷やして食べた方が美味しいです。入る。入れる。カバンが小さくて本が入らないです。カバンに本を入れています。逃げる。逃す。今の状況から逃げたいです。絶好の機会を逃しました。揺れる。揺らす。地震で壁が揺れました。彼の心を揺らす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立つ。立てる。立っている人は誰ですか？新しい家を建てています。聞こえる。聞く。おばあさんよく聞こえますか？おばあさんは音楽を聴いています。見える。見る。目に見えないのが真実かもしれない。真実を見ても信じないです。解ける。解く。いよいよ謎が解けました。包みを解く。開く。開ける。おかしいですね。窓が開いていますね。暑いですから窓を開けてください。起きる。起こす。普段より早く起きました。母が子供を起こしています。抜ける。抜く。車のタイヤの空気が抜けています。車のタイヤの空気を少し抜いてください。続く。続ける。この頃飛行機の事故が続いています。それは気にしないでお話を続けてください。並ぶ。並べる。5人が並んで走っています。食卓に皿を並べておきました。育つ。育てる。子供がよく育ちました。子供をちゃんと育てるには何が必要ですか？届く。届ける。メールを送りましたが届きましたか？ホテルまで届けてもらえますか？つく。つける。上にセンサーがついています。センサーをつけるには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乗る。乗せる。新幹線に乗ってきました。荷物を車に乗せています。進む。進める。気が進まないですが仕方がないです。
気にしないで、話を進めてください。切れる。切る。線が切れて危ないです。危ないですから早く線を切ってください。壊れる。壊す。機械が壊れて大変です。誰かが機械を壊しました。回る。回す。首が回らない状態です。企画部に説明書を回したいですが。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타동사에다 테이를 붙이면 동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시미를 먹고 있다. 동작이죠. 그래서 사시미요 타베테이마. 타베루가 타동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오 타베루 이렇게 외워주면서 통문장이랑 같이 외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테이루라는 문장이 동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자동사 플러스 테이루다 이겁니다. 회화에서 아주 많이 씁니다. 자동사의 형태로서요. 문이 열려져 있다. 도어가 아이테이마스.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다. 플랜카도가 카카테이마스. 뭐 핸드폰이 고장나져 있다. 게이타이가 코아레테이마스. 뭐 바람이 빠져 있다. 쿠키가 누케테이마스. 이런 식으로 자동사 플러스 테이루의 형태로서 상태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사 플러스 테이루의 상태 표현 통문장으로 해서 많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타동사 플러스 테아루도 상태를 나타낸다 이거죠. 자,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하려고요. 너무 이렇게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동사를 외울 때 조사랑 같이 외워주면서 통문장으로 외우면서 이 동작과 상태 표현을 비교하면서 자기 것으로 익혀야 그것을 회화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또 듣고 하면요 못할 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